제가 악어와 두 눈이 딱 마주쳤던 곳이 바로 이 입구였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 같지만 이후로는 시기리아에 갈 때마다 은근히 악어가 어디 없나 하고 찾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더 고작가 TV의 고작가입니다. 고작가의 서재 나는 스리랑카주의자입니다. 함께 읽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스리랑카 문화 유적의 심장 시기리아입니다. 아시아의 마추픽추라고 하는 화려한 수식어를 가졌을 만큼 시기리아는 놀랍고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는 곳인데요. 담블라 황금 석굴 사원에서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스리랑카를 찾은 관광객이라면 이 두 곳을 연달아 방문하고는 이들 유적지가 보여주는 특별함에 경탄을 감추지 못하곤 한답니다. 담블라의 랑기리 위하라 사원처럼 시기리아 역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고대 아누라다프라 시대 싱할라 왕조의 오래된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흥미로운 장소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요, 스리랑카의 싱할라 왕조는 이민족의 잦은 침략으로 왕들이 피란을 떠나는가 하면 수도를 여러 번 옮기기도 했는데요. 고대 아누라다프라 시대에는 인도 타밀족이 4차례에 걸쳐 108년간 싱할라 왕조의 식민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아누라다프라의 1400여 년 중 108년은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타밀 침략기마다 아누라다프라의 피해가 막대했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참고로 왈라간바우 1세를 담블라로 피란케 했던 것은 기원전 1세기 세 번째 타밀 침략기였어요. 이후 아누라다프라 고대 왕국은 400년 넘도록 평화를 유지했지만 5세기 초 다시 침공해온 타밀족에 의해 아누라다프라는 또다시 식민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답니다. 27년의 세월이 지난 뒤 아누라다프라의 혜성처럼 나타난 싱할라 민족의 영웅 다투세나, 타밀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아누라다프라를 탈환했죠. 그의 명성은 대단했는데요. 싱할라의 영광을 세세대대에 물려줄 것으로 칭송되었던 민족의 영웅 다투세나 왕은 놀랍게도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답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리아에 얽힌 어둡고 쓸쓸한 전설의 배경인데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알고 보면 이 이야기도 근본적으로는 타밀의 지배에 연관되어 있어요. 다투세나가 왕이 되기 전 그는 타밀족의 여인과 결혼했고 그 여인과 카샤파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왕이 된 후 싱할라족 왕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서 또 아들 모칼라냐를 얻게 돼요. 불보듯 뻔했을 권력의 암투 속에서 왕위를 계승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던 카샤파는 세자의 자리가 이복 동생인 모칼라냐에게로 돌아가자 이에 불복하여 아버지를 살해하고 왕자를 차지했어요. 남인도로 도망가 버린 모칼라냐의 귀향과 복수를 두려워하며 카샤파는 밀림의 한가운데 377m의 높이로 우뚝 솟아있는 바위산 위에 자신의 왕궁을 세웠는데요. 이것이 바로 시기리아의 왕궁터, 그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이 편할 리 없는 것은 일반적인 이치이고 영원한 권력이 있을 턱이 없죠. 10여 년이 흘러 모칼라냐는 형에게 대적할 만큼 세력을 키워 여지없이 아누라다프라로 돌아왔고 복수의 칼끝은 시기리아로 겨누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카샤파는 왕좌에 있던 18년간 아버지를 죽인 죄책감과 동생의 복수를 두려워한 나머지 심각한 정신분열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정신적으로 약체일 수밖에 없던 그는 결국 동생과의 전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사실 시기리아 요새의 면면을 살펴보면 누구도 쉽사리 쳐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진 철옹성인데, 그런 완벽한 방어 요새도 인과응보라는 절대 진리 앞에서는 무력했던 거죠. 제가 처음 시기리아에 갔던 것은 2017년 스리랑카 첫 방문 때였어요. 이후로도 몇 번을 시기리아에 더 방문했는데요. 한 번은 시기리아에서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목격했답니다. 책에도 생생히 기록해 두었지만 시기리아로 향하는 길목에 수영 금지라는 팻말과 더불어 악어의 그림이 그려진 걸 수없이 보며 코웃음을 쳤더랬는데, 정말 막상 악어를 맞닥뜨리고 나니 이게 과연 실화인가 하는 생각에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원래 시기리아 바위산은 담블라 석굴처럼 스님들이 기거하며 운둔 수행을 하던 곳이었는데, 카샤파가 그곳을 빼앗아 자신의 요새로 삼았어요. 그리고는 성 밖을 둘러싸고 해자를 파고 악어를 키웠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이 해자 안에 몇 마리의 악어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관광지인데 악어를 그대로 두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시기리아 왕궁터로는 이 해자 둘레를 따라 걷다가 매표소를 지나 진입로 양쪽으로 펼쳐진 물의 정원, 여름궁전, 돌의 정원, 그리고 테라스 정원이라고 이름 붙여진 넓은 평지를 지나야 오를 수 있는데요. 제가 악어와 두 눈이 딱 마주쳤던 곳이 바로 이 입구였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 같지만, 이후로는 시기리아에 갈 때마다 은근히 악어가 어디 없나 하고 찾게 되더라고요. 이번 EBS 촬영 때도 악어를 찾으며 두리번거리고 있었을 것 같죠? 진입로 끝에 도달하면 왕궁으로 오르는 계단이 나오는데요. 계단을 오르다 어느 정도 숨이 차오르다 싶을 때쯤 되면 미인도라는 벽화를 만나게 돼요. 이 미인도는 담블라의 동굴 벽화처럼 프레스코화입니다. 최초에는 500여 명의 여인들이 그려져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20여 명의 여인들의 모습만 빛이 바랜 채 희미하게 남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카샤파의 하렘, 즉 왕의 여자들이었다 라고도 하고 하늘나라의 선녀라고도 하는 견해들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엇이 진실이든 이 흔적이 카샤파 왕궁의 영화로웠던 시절을 대변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미인도 위쪽으로 거울벽이라 부르는 장소를 지나면 바로 넓은 평지와 마주칩니다. 바로 여기가 사자의 목구멍, 시기리아의 왕궁 문 앞이에요. 이 입구의 양쪽으로는 사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두 앞발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시간을 거슬러 위험을 뿜어대는 모습도 무시무시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구조물을 자신의 왕궁 앞에 만들게 했던 카샤파의 발상도 무시무시합니다. 아마도 그건 카샤파의 두려움이 빚어낸 역설적인 결과물이었겠죠. 이곳을 통과해 나머지 계단을 모두 오르고 나면 드디어 정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진입로부터 정상까지 이어진 계단은 모두 1,500개 정도라고 하는데요. 꼭대기에 이르면 드디어 아시아의 마추픽추를 맞이하게 됩니다. 면적은 물론 마추픽추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370여 미터 바위 꼭대기에 3층 높이의 건물을 세우고 좁은 땅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 다랭이 논처럼 땅을 층층이 깎아 표면적을 넓혔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바위산 저 너머에 시기리아 호수로부터 물을 끌어올려 저수지와 왕실의 목욕장 등에 물을 채웠던 당대의 관계술에 어떻게 경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광경 또한 원시의 어느 공간으로 순간 이동당한 듯한 느낌을 자아내게 만드는 엄청난 광경이거든요. 요새는 드론 등으로 직접 올라가 보지 않더라도 고화질의 입체적인 영상으로 시기리아의 경치를 누려볼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최소한
시기리아만큼은 몸소 발품을 팔아 올라가 볼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몸이 땀으로 흠뻑 젖겠지만 그 정도의 고생쯤은 감수할 만큼의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시기리아라고 자신 있게 권해봅니다. 그런데 고 작가는 욕심쟁이라서요. 여기서 권유를 멈추지 않고 제가 한 가지 더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어요. 시기리아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지난주 담블라의 랑기리의 길이처럼 시기리아가 사자라는 뜻의 싱하와 바위, 즉 길이의 합성어이다. 또는 싱하와 목구멍이라는 뜻의 기리아의 합성어에 그 기원을 두었다는 건데요. 무엇이 정답이든 시기리아가 사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죠? 그런데 시기리아 왕궁터 안에서는 사자의 용맹무쌍한 위용은 찾아볼 길이 없거든요. 이 모습을 한눈에 바라다 볼 수 있는 장소는 따로 있는데요. 시기리아 바위산에서 머지 않은 곳에 위치한 또 다른 작은 산, 바로 피두랑갈라입니다. 산이 높지는 않아서 천천히 올라가도 30분이면 정상에 오를 수 있는데요. 오르는 길에 금빛으로 빛나는 와불도 만나고 발 맞추어 따라오는 강아지랑도 인사하다 보면 마지막 바위에 딱 오르자마자 혀를 내두르게 되는 경치, 바로 시기리아 바위산이 한눈에 바라다 보입니다. 건너편에 떡하니 초록의 덤불로 쇼를 두른 사자의 머리가 우뚝 솟아있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래서 나온 말이 있죠. 멀리서 봐야 잘 보인다. 그래서 저는 책에서 피두랑갈라에서 바라다 본 시기리아에 대한 감상을 다음과 같이 적어 보았어요. 가끔은 일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아이러니하지만 멀리 가야만 보이는 것이 있으니 꼭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했을지라도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떠남을 시도해보자. 시기리아에서는 보지 못했던 사자의 모습이 피두랑갈라에 올라서야 보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던 삶의 해답들이 멀리서 보면 더 잘 보이는 해안이 생길지도 모를 일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 작가의 서재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제가 스리랑카를 여행하면서 만나본 문화 유적들과 또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 일상의 심연에 숨겨져 있던 진실을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폴론나루아 유적도 시기리아나 담블라와 같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지역이랍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고 작가와 함께 즐거운 여행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 안녕.